남편분이 외도하신 지도 오래됐고 또 그거를 아내분께서 이렇게 해보든 저렇게 해보든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다시 또 제자리인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똑같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분의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그게 지속해온 만큼 아이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뭐 채팅 앱이나 뭐 이런 거를 심각하게 중독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그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런 공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젖어들게 돼요. 그럼 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만남을 갖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친했던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채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없을 거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거는 채팅 앱을 하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성년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님 두 분 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갈등의 골이 깊다든지 아니면 외도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많이 웃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을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님이 불안해지면 아이들이 불안한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게 지속되다 보면 부모의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딘가를 통해서 풀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런 심리의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것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건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문제를 부모님이 인식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같이 아이들과 같이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쯤 됐을 때 아이들이 와서 치유를 받거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